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있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시고 시작을 하시죠. 네. 밴드에서만 이렇게 보던 이름들이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고 얼굴도 같이 보이니까 괜히 반갑네요. 네. 자, 네, 저는 지성이 아빠고 테아토플러스랑 송정토플러스의 원장으로 있고 이투피트에서 교육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교육 포인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학습의 틀을 잡기 위해서 학습의 밭을 좀 갈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방법으로 이제 포인트 워크시트랑 워크북을 통해서 한번 이제 어떻게 그걸 해보면 좋을지를 이제 같이 의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시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포인트 워크북하고 워크시트는 왜 사용하는지,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아마 처음 보신, 제가 공유는 지금 한 두세 차례 정도 이제 드렸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상한에 이제 클로이 실장님, 그 다음에 송정의 레인 팀장님이 태화 송정에서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거, 상한에서 사용했었던 것들을 토대로 실제 사례들을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인트 워크북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포인트로 우리가 갈아야 될 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Q&A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시 교육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마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시에는 우리가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고, 가장 핵심적인 거로는 이제 교육 정책에 있어서 이제 영어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토플러스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굉장히 유사하게 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고맙고 땡큐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학부모님들에게 잘 전달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험 영어라고 해서 이제 시험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아니면 이 아이들이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교육정책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교육정책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실행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이들의 학습의 기본 밭을 좀 경작하는 부분들, 그냥 동일한 시험의 유형의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나가고 실수를 줄이고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지식 기반으로 된 학습들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통해서 꾸준하게 영어를 배우는 것에서 좀 넘어가서 영어로 배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는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교재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수준이 포인트 또는 뭐 토플 정도 과정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 지금 학습의 바탕이 길가일 수도 있고, 길가였을 때는 그냥 새가 쪼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돌바탕일 수도 있고, 돌바탕이면은 뿌리가 못 내리고 해 이제 타서 죽게 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시덤불에 쌓여 있는 경우가 있죠. 자라고 싶고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옥토인 경우, 땅이 좋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뿌려지는 씨앗들이 어떤 열매로,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학습에 대한 밭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상태로 계속 계속 씨만 뿌리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제대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 학습의 틀을 잡아주는 것들도 학원에서는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1차시 때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부분들이라서 혹시 이제 까먹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히 보고 넘어갈 건데, 토플러스 영어 학습하고 입시 영어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긴 할 거예요. 그래서 수능 영어 부분에 있어서 어휘랑 글의 분석 능력, 포인트에서 이제 MBBC 서머리 학습하는 거, 그 다음에 글을 분석하는 능력, 전개 방식이라든지 결론 도출하는 것들을 포인트의 워크북이나 워크शी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학교 내신의 서술형이나 어법 문제들, 패러프레이즈 하는 것들을 어떻게 토플러스 프로그램 안에 있는 포인트 교재, 워크북, 워크शी트로 이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교육은 사실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시를 못 들은 상태에서 2차 시를 듣다 보면은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그건 아마 저희가 자료도 이제 다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혹시 1차 시를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1차 시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작년에 강사 교육했었던 자료예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수 있게. 네. 가뭄에 콩나듯이 기억을 하시는데, 네, 이게 그 4인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4인투에서 리딩 교재만, 리딩 교재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주제가 심화되고 확장되는 거. 그러니까 4인투 프랩은 그러니까 주제가 많고 그냥 좀 폭넓게 가는 거고 깊이가 조금 떨어지고, 4인투에서는 주제가 조금 심화되고 확장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1번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1번 요거 이제 설명을 저희가 드렸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서머리 하는 연습을 하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메인 텍스트에도 서머리 연습이 있고, 그 다음에 파트 2에도 이제 서머리가 있어서 서머리 연습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서머리 연습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키워드에 연결되어 있는 표현들로 확장시키고, 그걸 이제 문장으로 확대를 시키는 것이 포인트에서 필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피드백이 좋았다는 것도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잘 감이 안 온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포인트 워크북하고 포인트 워크시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포인트가 처음 나왔고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워크시트이 나온 겁니다. 워크시트는 리딩에만 지금 나와 있고 그냥 워드 파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포인트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수업이 좀 어렵다. 수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 교재를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존 교재랑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방안이 좀 충분하지 않다.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 제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해봤을 때는 아마 가르치는 쪽에서도, 배우는 쪽이 아니라 이제 가르치는 쪽에서도 주로 영어를 배우는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우리도 영어를 배워왔지, 영어로 배우는 것이 아마 조금 선생님들도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의 이런 애로사항들을 조금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서브노트 개념의 워크북을 처음 만들었었어요. 약간 이제 과제 형태였었고, 주로 지금 쓰고 있는 학원들이 있겠지만 서머리라든지 에세이 작성에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4인투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서머리 하거나 아니면 글 쓰는 이제 워크북 형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했었고, 다만 요거는 모든 레슨이 다 공통화된 틀이라서 각 유닛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루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장점은 이제 이 워크북을 충분하게 잘 활용을 한다면 내가 4인투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나의 그런 표현들, 내 문장이나 내 글로 쓸 수 있는, 써볼 수 있는, 아웃풋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졌긴 했는데,
혹시 그 부분들이 이해나 학습이 좀 병행이 안 될 때는 네, 그냥 이렇게 팔 근육 훈련, 그냥 이렇게 막 필사하고 뭐 베껴 쓰고 또 쓰고 이렇게 막 쓰는 이런 훈련으로 이제 전락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그래서 포인트 메인 텍스트 부분하고 포인트 워크북의 거리가 조금은 멀었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사이를 뭐로 좀 메꿀 것이냐 해서 만들어진 게 포인트 워크शी트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워크शी트은 메인 텍스트랑 워크북의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포인트 워크शी트에는 본문이 학습할 수 있는 게 있고, 주요 표현을 빈칸 채우는 게 있고, 문단별로 서머리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PPT 작업이라든지 톡톡을 통해서 교과외 활동의 배경 지식 함양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인트를 수업하는 곳에서는 이 포인트 메인 텍스트 부분하고 워크북하고 적어도 지금 만들어진 리딩 부분에 있어서 리딩 영역에 있어서 워크शी트을 사용하는 게 가장 밸런스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인트를 지금 수업하시는 학원들에서 혹시 워크शी트를 안 쓰고 있다면 워크북을 안 쓰고 있다면 워크북하고 워크शी트은 검토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포인트의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내는 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한과 한과를 할 때마다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그런 워크शी트라든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들어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저런 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나 부원장님이나 원장님에게 이 자료들을 요청하셔서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죠.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그래서 워크शी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워크शी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냥 하나만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포인트의 알파 3 단계에 있는 워크शी트입니다. What defines a day라는 이제 레슨에 대한 워크शी트이고 보통 2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제 본문 학습을 할 수 있는 칸이 이렇게 있고요. 본문 학습을 정리할 수 있는 칸이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본문에 맞춰진 내용들입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는 요약 연습 그러니까 토픽하고 메인 아이디어하고 패러그래프별로 이제 요약 연습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파트는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PPT 주제들을 주는 게 있고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제 뭐 추가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주어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톡톡이라고 해서 그냥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 만한 주제들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 워크शी트의 기본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본 구성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조금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문 학습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첫 번째는 모든 워크शी트에 있는 겁니다. 공통의 사항들. 공통은 단락별의 소제목. 여기 보시면 daytime and nighttime, the ancient Babylonian developed a modern concept of time, different ways of perceiving what makes a day, constant things in time. 이런 식으로 단락별로 소제목이 다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단락별 소제목은 가급적이면 키워드 또는 그 패러그래프에서 다뤄주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선별이 됐어요. 그래서 키워드인 경우도 있고 문장인 경우도 있고 구나 절로 돼 있는 구로 돼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교육에서 뭐 수능에서 한 단락에 하나의 주제를 벗어난 게 아닌 게 이제 원칙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소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노트 정리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표로 만들어진 노트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빈칸으로 만든 노트 정리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대칭되는 구조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노트 구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했던 이유는 가급적이면 조금 도식화시키고 시각화시켜서 아이들이 본문에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하고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스스로 정리하려고 그러면 잘 안 할 것 같아서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뭐 자전과 공존이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뭐 고대 이집트랑 그다음에 뭐 유대인 사람들과 중세 사람들이 시간의 인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뭐 병렬형이 될 수도 있고 직렬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거를 공부하면 나는 노트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놔서 내 머릿속에 좀 넣을 것 같다라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한 그 정도 측면에서 제가 이제 워크시트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내용은 이렇게 빈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빈칸에는 가급적이면 핵심 문장에 연결된 내용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본문에서 공부했었던 그런 표현들이나 문장들을 아이들이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포인트를 저도 이제 수업을 해봤더니 그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표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꼭 알아놔야 되는 그런 표현들이나 문장이나 주제문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써보는 연습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슬 알고 넘어가는 거긴 하는데 그걸 나중에 라이팅이라든지 스피킹까지 이어져서 내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태화랑 송정이나 상한에서는 실제로 이제 수업 시연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할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시간상 그렇게는 안 되고 일단 자료가 있다. 그래서 이제 빈칸들을 활용하는 거는 아이들이 나중에 스피킹하고 라이팅까지 이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주요 내용하고 이제 표현들을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이제 말하기랑 이제 쓰는 부분들. 복습 차원에서 아이들 내용 이해도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과에서 아이들이 꼭 주제랑 관련돼서 익혀야 되는 어휘나 표현들은 반드시 익혔는지 익히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책을 보고 쓰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저는 책을 덮고 쓰게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질문과 대답을 영어로 계속 진행한 시점에서 이거를 닫고 쓰면 애들이 한 60에서 70%는 쓰지만 그냥 우리말 내용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서 쓰라 그러면 애들한테 정말 고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료를 사용할 때는 좀 어떻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학원에서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제가 뒷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업 방식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왔던 부분이 이제 본문 학습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작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교육 과정에 2번과 3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 패러그래프별로 뭐가 중요한 내용이고 뭐가 메인 컨텍스트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소제목들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통해서 연결된 표현에서 문장으로 확대해서 스피킹하고 라이팅을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빈칸에 나와 있는 표현들 정도는 아이들이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은 이 포인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나 문장이나 이런 구문들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좀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실제로 포인트를 다뤄주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ESL 패턴의 영어 공부를 되게 좋아하지만 가르칠 땐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의 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피킹과 라이팅까지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 표현들을 익히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2번과 3번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자료가 없이 그냥 선생님들이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조금
이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지? 라고 이제 느끼셨던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자료로 워크시트이 이제 제작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약 연습인데 다른 점이 크게 없습니다. 이건 기존에 하는 거랑 같은 점은 토픽과 메인 아이디어를 먼저 파악하는 거고, 다른 점은 패러그래프 별로 요약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MBBC 이렇게 할 때는 비기닝, 바디, 컨클루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간혹 어떤 글들은 서론, 본론, 결론이 애매한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까지가 컨클루전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이건 패러그래프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글의 내용에서 내가 본론과 결론을 나눠야 되냐? 이렇게 이제 조금 아이들이 우리 알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좀 고민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조금 깔끔하게 이건 그냥 패러그래프별로 그냥 요약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글의 파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아이디어 부분인데, 아이디어는 PPT 상안에서 이제 PPT를 활용해서 이제 발표하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안에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PPT 프로젝트의 주제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주제별로 한 2가지 정도. 그래서 이게 What defines a day? 나를 정하는 게 뭐냐라는 거였기 때문에 보시면 뭐 첫 번째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췄을 때 생긴 상황들에 대해서 뭐 PPT를 만들어 보자. 영화 뭐 코어를 참고해라. 또는 이제 시간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래서 꼭 그 주제랑 완전히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제를 이제 2가지를 저희가 주고 아이들이 이제 PPT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반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친구들, 인원이 적거나 굉장히 진도가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끝에 가서 항상 할 게 없어서 허덕이는 경우가, 할 게 많아서 허덕이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할 게 없어서 허덕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할 거 다 하고도 시간이 남았을 때는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해보자. 그런 반이 많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이게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천문대에 대한 그린시 천문대 배경 지식을 조사해 보거나 뭐 시계에 대한 변천사를 뭐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 관련돼 있는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계속 이제 던져주는 형태로 아이디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톡톡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었던 알뜰 신잡 같은 거예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박한 잡학 지식이었나?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3가지 정도 이제 질문을 주는데 가치 판단, 뭐 본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PPT 주제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 질문을 활용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왜 사람들은 문화에 따라서 새날의 시작 시간을 다르게 인지할까? 이건 이제 본문 연계가 되는 그런 질문들도 있고 나한테 24시간이 주어지면 난 뭘 할까? 만약에 지구가 동그란 구가 아니라 정육면체였으면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이제 특목자사 면접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긴 해요. 이런 것들 들어보면 애들이 의외로 생각을 많이 해요. 너는 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이런 질문들보다는 이런 질문 던졌을 때 애들이 생각을 더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부분하고 톡톡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왜 이거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저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애들이 해오는 걸 보면서 이 아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요. 파악이 가능해요.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뭐 마치고 남아서 얘기하고 하자 그러면 애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내가 피교육자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수업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수업, 일방적인 수업만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주고받게 되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좀 빠르죠. 어머님도 상담할 때도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우리 학원에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에 대한 이렇게 주식을 많이 투자한 친구가 있는데 얘기하다 이제 그런 수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알게 됐을 때
최근에 조선일보에 이제 대한항공이 되게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그 사진 찍어서 걔한테 이제 카톡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연결끈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저는 학생들 파악할 때 공부도 공부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조금 의외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이. 자,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의 연장선상이죠. 그러니까 애들은 앉아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를 원하는데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야, 너 이런 것들 만들어 면 어때? 그럼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애들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자기주도가 되는 친구들이 필요한데 어, 자기주도 학습만 가지고 한 시간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스스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잘 누군가가 가이드를 잘 주고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를 상의해서 정해서 그걸 내가 내 원동력 가지고 가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지 스스로 처음부터 다 알아서 하는 건 자기주도 학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 아이들의 귀차니즘을 좀 깨주는 거. 두 번째로 이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대부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배경 지식을 확보해 준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능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우리 중3 학생하고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수능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그 수능 네가 풀었던 문제에 나왔던 주제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리서치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한 고등학교 2학년 수능을 치면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왔던 친구인데 그냥 모의고사를 더 많이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그렇게 팁을 줬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내용인데 수능에 나왔던 로우볼 이론 이런 것들이 나왔던 문제를 그걸 풀어보고 다시 풀어본다고 해서 이 아이가 로우볼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것도 이 문제는 다시는 안 나온다. 평생 안 나온다. 네가 사는 동안에 너한테 중요한 시험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 근데 이 로우볼링 이론, 그러니까 이코노믹스에서 다뤄진 이 로우볼링 이론은 다시 나올 수가 있다. 내용을 바꿔서 형태를 다르게. 근데 네가 그걸 알고 있으면 훨씬 그 문제를 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애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얘는 지금 등급이 낮은 친구가 아니니까. 낮은 친구는 제가 2점짜리부터 먼저 맞추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친구는 이제 3점을 맞춰야 되는 친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지금 나왔었던 문제들 중에 그런 주제나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많이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에서 다뤄지는 많은 주제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다뤄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PPT를 조사해오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해오고 톡톡을 해올 때 사실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케이스가 있으니까 케이스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문의 학습들도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 익히는 부분들, 내가 학습해 나가는 부분은 되게 중요하지만 이 톡톡 부분과 아이디어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좋아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또 준비해 와서 서로 발표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측면에서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내 것만 준비하면 한 사람만 알게 되지만 6명이 6명 분량을 준비해서 같이 다 나누게 되면 나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도 되게 다양한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제 좋은 점이 있겠죠. 시간이 없어 제가 굉장히 빨리 말하고 있는데 잘 따라와 줘야 되고 자 이게 이제 구성의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구성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 표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테이블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이제 그림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빈칸의 형태로 해서 뭐 더 버블 아이 골피쉬는 어떻고 어떻다 라는 게 글에서는 굉장히 다 직렬로 이어지지만 이렇게 이제 병렬로 나눠져서 버블아이 골드피쉬의 특징이 뭐야? 세 가지 이렇게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노트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용들도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해외 유학 가는 거에 대한 거 뭐 종합순위 계속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파이널에 가면 이렇게 복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건데
네가 복권에 당첨됐을 때 복권 수익금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이런 것들, 불로초에 대한 내용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잘 늙어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잘 생각 안 해보는 문제들이겠지만 한 번씩 이제 질문해 볼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하셨고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상한의 클로이 실장님하고 송정의 레인 팀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이 실장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마이크를 켜주시겠어요? 네. 네, 시작하시면. 제가 보내준 그 맨 첫 PPT 슬라이드가 이게 아닌데 그 앞에 거. 미안해요. 아니, 아니, 혹시 커버 페이지인 줄 알고 그건 뺐어요. 네, 네. 네, 거기에 네. 안녕하세요. 똑같은 사례 발표 시작하지도 않겠습니다. 뭐 이런 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용은 해봤니? 포린트 워크시트 해봤어. 상한투 플러스 클로이입니다. 대단한 사례 발표라기보다 먼저 써본 솔직 후기이며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점이 효과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포렌트 워크시트 적용은 지금 보이는 순서로 적용을 했습니다. 1차 시는 기존의 수업과 다른 게 없고요. 과제로 토크 적기가 나갑니다. 2차 시에서 워크시트 내용 빈칸, ABCD 풀이, 토크 발표를 하고 과제로 워크시트 서머리 프랙티스와 이 서머리가 나갑니다. 이 학습 전에 먼저 서머리 숙제가 나가는 건 이후에 했을 때 MBBC만 그대로 적어오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3차 시엔 이 학습과 F 적기, 과제는 본문 표준 서머리와 필사와 PPT 발표 준비가 됩니다. 4차 시엔 PPT 발표 앤 질문, 마지막으로 의견 나누기를 합니다. 과제로는 이 표준 서머리 필사, 레슨 어휘 학습입니다. 네, 다음은 뭐가 어떻게 좋았는지 좀 세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 빈칸은 본문을 그저 눈으로 읽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요 어휘와 표현들을 반복함으로써 능동적인 영어 독서 교육에 효과적입니다. ABCD를 할 땐 그냥 앞장 휘날리며 눈으로 답을 찾기 바빴다면 빈칸 말해보기는 기억하고 알려고 노력했던 것을 꺼내기 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리딩을 힘들어하는 한 친구가 이렇게 수업했더니 파이널 테스트 때 내용이 떠올랐다는 그런 뿌듯한 피드백도 주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요약이라 하면 한국어에서도 듣고 말하고 읽고 쓰면서 다 해야 하는데 포렌트 과정에선 쓰기로만 많이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듣고 요약해보고 읽고 말하고 요약하면서 말과 글의 유기성과 논리의 맛을 알아갑니다. 두 번째 서머리 프랙티스는 기존의 MBBC로 나누기에 모호한 글이 많았는데 단락별 서머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 또한 내용 빈칸 후 단계별 서머리 훈련은 제 아무리 길고 정보가 많이 담긴 글이라 할지라도 피스 오브 케이크 되는 거죠. 세 번째, 제가 가장 애정하는 파트입니다. 정답을 찾는 질문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와 다른 남의 경험을 들어볼 수 있고 그 주제에 관한 보편적인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으며 확장해서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구현해 보거나 현 이슈의 문제 해결, 더 나아가서 융합형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양질의 질문들이 있으면 선생님과 학생들의 모두 좋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학창 시절 공부 포기 이유, 뭐 재미없다, 어렵다, 어디다 써먹어잖아요. 이런 다양한 활동과 사고를 통해 배운 것 바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고 즐겁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다음 PPT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 원도 많을 것입니다. 다음은 왜 PPT 프로젝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한 2플러스에서는 라이팅의 최종 아웃풋으로 에세이 쓰기, 리딩의 아웃풋으로 PPT 발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PPT가 단순 시각적 보조 자료가 아니라 떨림 의지 보조 장치네요. 저도 만약에 이 PPT 없이 발표만 했다면 몸에 이상 반응이 훨씬 더 이렇게 심하게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성향 아시죠? 그냥 좋아하는 거 보고 끝이 아니라 SNS, 유튜브 챌린지 등을 통해서 직접 두잉을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죠. PPT 발표하는 날은 반 아이들 모두가 수동적인 배움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능동적인 발표자이자 선생님이 돼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숙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총 공부 시간, 정규 수업 시간, 사교육 투자 시간 1위. 그러나 숙제하는 시간은 최하위라고 해요. 꼴찌라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어. 내기도 체크하기도 쉬운 암기 수준을 확인하는 그런 숙제는 줄이고 스스로 탐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숙제의 깊이를 넓히는 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PPT 발표 준비와 PPT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우선 선생님이나 아이들 모두 설계가 중요해요. 다들 비슷한 거 발표하면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누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누구누구는 한국 신화, 누구누구는 인도 신화, 아프리카 신화 이렇게 조사해오게 해서 모두 다른 신화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침을 주고받아요. 또 삶을 편리하게 해줄 기기 발명처럼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기에 그게 어렵다면 만약에 인간을 편리하게 해준 기기 발명 3가지 처럼 있는 자료를 재구성하게끔 그렇게 내줘요. 다음으로 단락의 순서와 문장의 순서는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나? 글의 내용과 정보를 전달만, 쇼잉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화를 잘해서 정말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텔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발표 후는 얼만큼 좋았다, 얼만큼 나빴다, A, B 따위의 단순 결과 평가는 피해 주시고요. 지식 활용, 실천, 그로 인해서 경험이 확산될 그런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의 모두의 추가 질문과 유용한 팁들을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PPT는 서류나 대본이 아니라 시각적 보조자료다. 대소문자 주의해라. 해결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3가지도 좋지만 법과 제도, 개선의 국가적인 그런 측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측면으로 나눠보는 건 어때? 와 같은 걸로요. 그리고 PPT 과제는 IBT실에서 모두가 같은 폼을 사용해서 모두가 같아지게 하기보다 각자가 준비해 오게 하고 그리고 PPT 만들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 때는 선생님이 고쳐주고 만들어주기보다 반의 PPT 능력자가 재능 봉사를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아요. 선생님이 해주면 그게 당연하게 되고 계속 선생님 찬스를 쓰게 되는데 친구의 도움은 그러지 못하고 그 친구만큼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집중 눈, 집중기 감사드리고요. 옛날에는 20대까지 공부한 것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교육과정 및 제도의 잦은 개정, 급변하는 사회로 어떤 게 먹힐지 뭐가 살아남을지 불확실하잖아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모두 무슨 분야를 전공하든 꼭 필요한 그런 사회적 능력, 언어적 능력, 플러스 대체 불가한 그런 기본 개인 역량 키워주는데 힘씁시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우리 송정의 태화 송정에서도 이제 워크슛을 사용했는데 이제 대표로 송정의 레인 팀장님이 사례 발표를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송전 레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태화, 그 다음에 송정 포인트 워크시트에서 장점과 그 다음에 피드백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장점으로는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썸머리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워크시트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레인 팀장님 소거가 됐는데 1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음이 소거가 됐어요. 잘 들리십니까? 네네. 네, 다시 소거가 됐어요. 잘 들리십니까? 네. 다른 공동 호스트분 저희 레인 팀장님 소거 해주지 마세요. 지금 발표하시는 중이에요. 네. 네, 다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일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썸머리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워크시트를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해했어?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면은 아이들이 항상 다들 아시다시피 다들 이해했다고 되게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워크시트를 주고 뒷장에 보시면은 썸머리 프랙티스라는 그 빈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요약을 해봐.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머뭇머뭇거리거나 잘 이해가 안 됐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워크시트를 통해서 이런 썸머리 같은 게 토픽부터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 문단까지 구체적으로 빈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워크시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썸머리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은 첫 번째 워크시트를 보시면은 핵심 표현, 그 다음에 어휘 정리, 그리고 반복을 통한 장기 기여 능력 상승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워크시트를 보시면은 빈칸에 주로 키포인트와 그 다음에 핵심 단어를 채워 넣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이 수업하면서 이런 빈칸을 채워 넣음으로써 아이들이 어떠한 게 이 본문에 대한 키포인트고 어떤 게 이 본문에 대한 핵심 단어인지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장기 기억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신규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포인트 세션 테스트를 준비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신데, 워크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배웠던 그 본문이나 지문에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키포인트가 다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썸머리 프랙티스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라고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워크시트를 한번 활용하시면은 아마 포인트 세션 테스트 준비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전에 혹은 후에 지문을 보지 않고도 워크시트에 이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 더 머릿속으로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도 많이 절약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 전에 로비에서도 그 무겁게 그 두꺼운 책에서 그 본문을 다 읽는 것보다도 정리된 내용을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게 아마 시간적으로도 더 절약이 되기 때문에 워크시트에 아마 이런 게 워크시트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워크시트의 피드백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프린트해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레슨 플랜에 추가가 되고 그다음 포인트 워크북에 추가로 삽입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수업 준비하실 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포인트 수업을 준비하실 때 부담감이 줄어드실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피드백보다도 장점에 속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간적 여유만 조금 더 있으면은 그 엑스트라 액티비티로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아이디어나 그 다음에 토크 부분을 활용을 해서 아마 배경 지식 획득과
그 다음에 영어 토론으로 이어지는 말하고 쓰는 실효 능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시간적 여유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아이들과 일단은 아이디어나 토크를 할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숙제로 뭐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적어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진행자 역할만 함으로써 아이들끼리 정말 자유롭게 영어로 토론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아이들이 이제는 말할 때 어휘라든지 그다음에 영어에 대한 그런 문장 같은 것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네, 워크시트를 저희가 사용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면으로 네, 많이 효율적인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네,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사용하는 분원들에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해주시면서 이제 피드백을 주셨던 내용들을 들어보셨습니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핑 인터 과정에도 그림부터 퍼플까지 렛츠 리드도 다 이 작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되는 자료는 이제 수업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워크북 부분은 좀 빠르게 정말 그냥 몇 문장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가 있고 포인트 워크북으로 가기 위한 이제 워크시트이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3번이 되는 거고 이게 2번이 되는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수업을 하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익히고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서머리를 하거나 글을 작성을 하거나 요약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툴로 네,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워크북은 최종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서머리 부분이나 이제 자기 생각을 쓰는 내용의 정리가 되는 노트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워크시트 리딩밖에 없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북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리딩에 대한 5페이지, 리스닝에 대한 6페이지, 라이팅을 위한 5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서 주로 이제 배경 지식하고 주로 보시면 서머리 작성하는 게 많이 나와요. 서머리 작성, 서머리 필사. 근데 내가 그 서머리를 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머리를 계속 해가게 되면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작성이 되든 필사가 되든. 그래서 이제 수업 안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표현들, 관련 어휘들, 관련된 정보들을 충분하게 많이 다뤄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인트 워크북을 잘 사용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어나가는 수순이 된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나중에 이제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 건데 워크북별로 제가 다 이제 책 안에다 이렇게 삽입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그 워크북을 사용하면 될지는 다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2015년에 오래전이네요. 네, 2015년에 세미나 때 교육 때 썼었던 자료인데, 이게 당시에 옥동에 토플러스 어널스관이 있었고 거기에 토플러스 토플 선생님들이 4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4분의 대표 강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토대로 해서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영어를 어느 만큼 하면 좋을까요를 이제 다 인터뷰를 해서 내용을 이제 발췌해서 이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뭐 리스닝은 인풋과 아웃풋이 일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스피킹은 자기소개나 어떤 주제가 됐을 때 2, 3분 정도는 말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리딩을 할 때는 주된 내용과 부된 내용들이 구별이 됐으면 좋겠다. 라이팅은 문법 오류가 많이 있어도 자기 생각이나 의견 한 문단 정도로만 애들이 썼으면 좋겠다. 그다음 단어랑 문법은 한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그 사실은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2015년에 이거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고 사례를 연구하고 하면서 우리 아이는 좀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영어 공부는 이렇게 시키리라 나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대표 강사급들이 얘기를 한 거였기 때문에 의심 없이 이 정도만 하자 6학년 때까지. 근데 시키면서 알았는데 이것도 사실 쉬운 거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아마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봤을 때 정말? 이라고 생각하실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듣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쓰는 거라든지 메이저 마이너 구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거의 많은 거를 좌지우지 하거든요.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얘가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발표했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1단계는 직접 체험을 통하는 게 제일 좋다. 경험한 게 80%를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고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고 에세이를 쓰는 거고 다 직접 체험을 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죠? 환경적인 제약들이 직접 체험에는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독서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독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간간의 제약이 없고 아이들의 배경 지식이나 어휘가 이제 확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1단계, 2단계에서 얼마만큼 비례하느냐 1단계, 2단계에서 얼마만큼 크기가 커지느냐에 따라서 학습을 담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저희가 그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토플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수정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포인트 단계에서 포인트 워크शी트를 쓰고 포인트 워크북을 쓰고 포인트 교재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우리가 직간접적인 그 학습들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요건 말씀드렸죠. 이제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익혀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1단계 플러스 2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문제를 많이 풀리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있을 때는 지식 기반되어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워크शी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나절이나 표현들을 익힐 수 있는 확보를 많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기나 쓰기까지 영어가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주되 계속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라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조사해야 한다면 어떤 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아까 클로이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 자기 생각을 끌어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거, 자기 주도로 학습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자기 표현, 내 생각을 표현해 나갈 수 있는 친구들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님들 교육, 그 학부모 육아교육 이런 거 보면은 하도 이제 세미나에서 아이들 마음을 공감해 주라고 해서 라구맘이라고 있어요. 라구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엄마들은 항상 끝을 구나로 끝나요.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가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래서 이제 구나맘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세미나 하시는 분들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이거를 매번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들을 때 항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매번 애들한테 그렇게 해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요. 저도 학원이라는 어떤 이런 특징적인 또 전형적인 틀 안에서는 이번에 이 내용들을 모든 수업에서 이걸 다 해주기에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학원들에서 고민은 해야 돼요. 이거를 언제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수업에서 이렇게 해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 단어도 외워야 되고 문법도 공부해야 되고 정확하게 또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암기라고 학습을 해야 될 부분 학습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통해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해서는 우리가 좌절할 가능성이 높죠. 해도 왜 안 돼? 왜 계속 해도 안 돼? 를 계속 외치면서 애들을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20-30%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할 것인가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리딩하고 리스닝이 제일 좋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워크शी트를 이제 리딩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3단계의 어떤 시험이라는 걸로 갔을 때도 기대될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아이의 DNA는 엄마를 통해서 정해졌다. 학습 능력이 만약에 고정돼 있다라는 우리가 전제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를 바꿔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전체 우리 학원의 학습의 10% 다만 10%나 20%라도 있어서 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조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4인투의 과정을 만들고 이 워크북, 워크शी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많이 접하면서 이제 해왔지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등에서 4인투를 넘어가면서 이 부분은 이제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문법은 문법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공부해야 되는 게 맞고 단어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단어 외워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부분도 병행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어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 네,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영어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이제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영어로 가르치고 있는가? 네, 영어로 가르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영어를 영어로까지 가르칠 수 있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를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내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만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그 안에서는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고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토플러스에 계신 선생님들은 네, 이 영어를 다 영어로 아이들의 어떤 생각하는 힘이나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교재나 이제 그 서브 머티리얼들을 통해서 이제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마지막이니까 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두 가지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였거든요. 선생님들은 이거를 보면서 아이들을 떠올리실 거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선생님을 떠올리는데 이 교육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다 들으셨으면서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아이들의 생각할 수 있는 틀을 우리가 조금 이 서브 머티리얼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주자는 게 이제 첫 번째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제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 교육을 듣고 누구 한 명이라도 공감이 돼서 작은 변화라도 현장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네, 그게 제 두 번째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저의 대상은 사실 선생님들이죠. 왜냐하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길가처럼 그냥 들었어요. 옆에 선생님이 와서 야 그거 다 안 돼. 그거 좋다고 한 얘기야. 하고 이렇게 새가 씨를 물어가면 끝나는 거죠. 뭐 뿌리를 내리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이제 끝나는 거고 아니면 그래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시도를 했는데 햇빛이 너무 뜨겁죠. 환경이 안 받쳐주죠. 애들이 내 말을 안 따라주죠. 뿌리를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탔어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시덤불처럼 내가 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선생님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애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따라와 줄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포기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번 교육 1, 2차 이제 교육들을 통해서 나는 이것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볼 건가. 뭐 당연히 뭐 학원 전체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반 아니면 나 스스로에 있어서 이 교육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아이들의 생각의 틀을 좀 열어줄 수 있을까? 생각의 힘을 길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바탕도 이렇게 잘 경작이 돼줘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1, 2차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번 2차 교육에 있어서는 이 포인트 워크शी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던 6분이 계세요. 네, 명촌의 에이미 선생님, 상한의 데이비드 원장님, 오늘 발표하셨던 클로이 실장님, 태화의 레니 실장님하고 태화의 또 클로이 팀장님이 이 중간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시면서 워크शी트이 다 작업이 될 때까지 많이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